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쭉 더하고 어떤 것을 쭉 곱하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건지, 그래서 이제 summation no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뭔가를 이제 더할 때 요거를 짧게 쓰는 거예요. 짧게 요약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로 치면은 이제 뭐 반복문, 뭐 for loop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6까지 ai면은 A1, A2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A6까지 더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수열 고등학교 때 배웠나? 뭐 등비수열, 등차수열이라고 배웠죠. AI는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 2i 플러스 3이다. 그러면은 A1은 2 더하기 3이니까 5죠. A2는 7,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5를 구하고 싶다. 이거 구해서 뭐예요? 라고 하는데, 뭐 살다 보면 또 이거 구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하면은 벌써 귀찮죠? 이거 숫자 6개 일일이 다 쓰려면. 요거를 그냥 줄여서 우리가 AI라는 걸 쭉 더할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A1부터. 그래서 요 i라는 게 1부터 6까지 달려나간다. 그래서 요 AI라는 게 요 i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1부터 6까지 쭉 더해 나가겠다. A1부터 A6까지 더해 나간다 라는 거예요. 참고로 가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뭐 1부터 6까지 됐는데, 뭐 수열에 따라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i가 뭐 우리가 이거를 뭐 100번 반복을 해가지고 뭐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A1부터 A100까지 쓰려면 귀찮아 죽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무한대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갈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쭉 배우는 거죠. 글쎄 뭐 여기서 이걸 거기까지 다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 표현인데, 이제 요 기호 시그마라는 기호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반복문을 몇 번을 수행을 할 건지, 이제 뭐 게임 개발이다 보니까 이제 요런 뭐 컴퓨터 코딩 쪽에 엮어서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복문을 몇 번을 수행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시작하는지. 그래서 이 기호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반복문을 수행을 하겠다. 이제 요 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랑 똑같은데 대신에 이제 곱하기가 된다. 시그마 i가 1부터 6까지 간다. ai가 그러면은 더하기 a5 더하기 a6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곱을 하겠다. 그러면은 시그마 대신에 요게 파이죠. 파인데 대문자 파이에요. 파이를 쓰고 i는 1부터 6까지 ai 그러면은 요걸 다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A6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구간을 나타내는 표기법. 그래서 이제 요런 대괄호 안에 있는 A, B라는 거는 A랑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경우는 A하고 B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A, B면은 A랑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단 A, B를 포함.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 그리고 단 A와
b를 포함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a가 되는 경우도 있고 x가 b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a, b 요런 거를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뭐 중학교 때 배우나? 기억이 안 나네. 구간 a, b가 있으면은 소괄호를 쓴다. a, b 그러면은 a, x, b라고 쓰고 a와 b 사이에 있는 똑같이 모든 실수지만 모든 실수 x예요. 요 x를 요 변수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왠지 실수가 아니다라는 느낌인데 실수 x예요. 실수 x. 단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다. 실수를 포함하지 않음. 요거는 이제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A에서 B 혹은 A에서 B 이렇게. 그러면은 이 구간 같은 경우는 A는 포함이 되고 B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 그리고 이 경우는 A는 포함이 안 되고 B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간이 1, 3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 뭐 x가 1도 되고요. 1.2도 되고 뭐 1.3, 4, 6, 7, 9, 1, 8 이런 숫자도 되고요. 2.1111 이런 숫자도 되고요. 이 구간 안에. 그리고 뭐 무리수 이제 실수니까요. 뭐 무리수 루트 2라든가 루트 뭐가 좋을까? 루트 7 이런 숫자도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여기 우리가 또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1하고 3 안에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 1도 포함이 되고 1.2, 1.3467918, 2.11111, 뭐 루트 2가 이쯤에 있을 거고요. 루트 7이 뭐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이제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단 3은 안 돼요. 3은 안 돼요. 이 경우에 3은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뭐 3.14라든지 뭐 파이라든지 뭐 140, 뭐 104라든지 이런 얘네들은 이제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이 구간에 포함이 안 된다. 라는 거. 뭐 각도가 있고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제 우리 도라는 게 있어요. degrees. 그리고 우리가 이게 호도법이라고 했나? 이제 보통 이제 레디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르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각이라는 게 평면상에서 회전의 정도를 뭐 측정하는 나타내는 그런 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각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는 이제 보통 그리스 문자 세타를 쓰고요. 세타, 세이라. 뭐 이제 어떤 평면상에서 뭐 회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로 보통 세타를 써요. 그리스 문자 세타. 근데 이제 요거의 단위가 이제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는 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레이디안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직각이다 하면은 요 둘 사이의 각도, 요 선하고 요 선의 각도,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요게 이만큼 회전을 해야 요게 되는 거죠. 요만큼 회전을 해야.
그래서 이제 요 각도 이제 이 경우에는 뭐 90도, 이제 도로는 90도라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라디안을 쓰면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회전을 해서 돌아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180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파이라고 하게 되고요. 뭐 270도도 있고, 요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요게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은 요게 360도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180도면은 요게 파이 레디안. 사실 레디안은 보통 이렇게 뒤에 단위를 잘 안 붙이는데, 각도가 뭐 54도다. 54도면은 요 레디안에 해당하는 각도는 뭘까요? 요거를 이제 서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각도를 잴 때 이제 이런 도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도는 뭐 360분의 1 회전, 이제 어느 회전에 360분의 1. 그래서 360도라는 거는 이제 한 바퀴를 다 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90도, 180도, 360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90도면은 직각이고, 뭐 예를 들어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고요. 원래는 이게 이쪽이 있었는데 정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180도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각도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면은 360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도를 사용을 했는데, 수학자들은 이제 각을 라디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재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요게 어떤 단위예요. 단위인데 이제 뭐에 기반을 한 단위냐면은 원의 성질에 기반을 둔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단위원은 중심이 뭐 0,0에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원을 이걸로 그려볼까? 이렇게 있으면은 반지름이 1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가 도가 아니라 뭐 30도, 60도 이런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그때 요 호의 길이랑 호가 맞나? 호의 길이. 요거의 길이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 사이의 각도. 단 우리가 라디안으로 쟀을 때 그 각도는 호의 길이랑 같다. 원이 있으면은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R일 때 2파이 R이었죠? R 반지름. 근데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원의 둘레는 2파이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전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전체 호의 길이.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아까 요 각도랑 세타 라디안이랑 요 호의 길이, 요 각도랑 요 호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죠. 세타. 이것도 세타일 때. 근데 단위원의 둘레가 2파이라는 거는 요 전체 각도가 2파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위원의 전체 각도. 전체 각도는 단위원의 둘레랑 같고, 단위원의 둘레랑 같고, 단위원의 둘레는 2파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각도도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2파이 라디안인데, 이 한 바퀴 돈다라는 게 뭐였어요? 도로는 그러니까 360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360도는 뭐 2파이랑 같다, 2파이 라디안이랑 같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180도면은 서로 비례해서 변하겠죠. 파이 라디안. 직각 90도면은 90도면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각도가 30도면은 요거는 라디안으로 쳤을 때 이게 몇 라디안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라디안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30도 곱하기 이제 할 때 여기다가 180을 나눠주고 파이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분의 파이가 되죠. 요거를 좀 더 일단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 라디안을 쓸게요. 그러면은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디안에서 우리가 도로 가고 싶다. 6분의 파이 라디안 곱하기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 그러면은 파이 라디안 사라지고 180도 나누기 6이 돼서 이게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라디안으로 갈 때는 요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을 곱해주고 라디안에서 도를 가면은 이렇게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를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바퀴는 360도는 2파이고 그 절반인 180도는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180분의 파이라든지 파이분의 180도라든지 이제 요거를 이제 도의 도 아니면은 라디안 여기다가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외우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도하고 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분자고 요거는 분모에 있는 거니까 이 도랑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라디안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라디안으로 가고 싶다면은 이 도를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반대로 라디안에서 도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라디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라디안이 여기 있어야 되죠. 아래쪽에. 그래야 분자에 있는 라디안하고 분모에 있는 라디안이 서로 상쇄가 돼서 이제 도만 남게 되기 때문에 라디안에서 도로 갈 수 있다. 글쎄요, 뭐 좀 쉬운 설명이 됐을라나 모르겠네,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아니, 1라디안이, 대략 57도였잖아요? 이 라디안이라는 게 원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정의된 각도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현상이나 실제 물리 현상 같은 걸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런 원을 굉장히 많이 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이런 도보다는 원의 특성을 이용한 이런 파이가 들어가는 원의 특성을 이용한 라디안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삼각함수 단위원상에서 이제 요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이제 어떤 선을 이렇게 x축 위에 하나 긋고 이 선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선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세타만큼 돌렸을 때 단 이 세타도 이제 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참고로 이거는 단위원이에요.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 상에 있는 이 선이 끝나는 이 지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 코사인 세타를 x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사인 세타를 이제 y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파벳 외우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외우면은 마지막에 X, Y, Z 하고서 이제 X가 먼저 오죠. X 다음에 Y가 와요. 그리고 C가 S보다 먼저 와요. 그래서 코사인은 X가 되는 거고 사인은 Y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돼요. 뭐 x분의 y가 되고 그리고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인의 역수를 이제 코시컨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고 아니면은 뭐 코시컨트 세타 그리고 코탄젠트 요거는 탄젠트의 역수예요. 탄젠트의 역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하는 게 사인이 있으면은 그 사인에 대응하는 코사인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코사인이죠. 여기 사인이고 그리고 코사인의 역수를 이제 시컨트라고 하고 이 시컨트에 대응하는 애가 이제 코시컨트, 코시컨트, 코가 앞에 붙죠. 그리고 탄젠트가 있으면은 탄젠트에 대응하는 뭐 코탄젠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단 정의는 이제 이렇게 역수. 이게 약간 좀 헷갈리죠? 여기 코사인이라 해놓고서 얘 역수는 코시컨트가 아니라 시컨트예요. 여기는 코가 있는데 얘는 코가 없고 얘는 코가 없는데 얘는 코가 있고 서로 역수관계인데 좀 헷갈리죠? 뭐 그냥 하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 정의를 할 때는 이제 단위원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사용을 했는데 반지름이 R인 원일 때 뭐 이런 임의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이제 이 점의 좌표가 x, y가 되고 이제 요 선의 길이가 r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제 x라고 했죠. x 사인 세타는 나중에 오니까 y인데 이제 요거를 r로 나누는 거예요. r로 나누고 탄젠트 세타는 뭐 그대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혹은 x분의 y.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의 반지름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r이 r에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r이 1이면은 단위원이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가 x가 되고 사인 세타가 y가 되는 그런 걸로 가고 이제 일반적인 반지름이 1이 아닌 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립을 한다. 성립을 한다가 아니라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코를 떼버리고 시컨트가 되면은 코사인의 역수니까 x분의 r 사인의 역수를 취하면은 이제 코가 붙어서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 그리고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역수니까 y분의 x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이제 각도를 디그리, 도로 표현을 하고, 요거를 라디안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삼각함수들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몇 개를 외우죠, 우리가?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 볼 때, 뭐 모의고사 수능 볼 때 이제 그 외운 값을 바로 쓰고 이제 계산기를 못 쓰게 하니까요. 치사하게. 그리고 뭐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이렇게 코사인하고 사인 값을 다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탄젠트 하나 이제 시컨트, 코시컨트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코사인, 사인을 이용을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고등학교 때 이런 시컨트, 코시컨트를 따로 정의를 해서 썼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만 알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바로 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사실 요거를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코사인하고 사인만 알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능 수학 시험을 보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외우면 이제 좀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냥 계산기에 넣고 아니면 컴퓨터 이제 그냥 기본 함수 불러와서 그냥 하면은 저절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삼각함수에 이제 이런 관계식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보는 분들이 그래도 삼각함수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요거를 뭐 증명을 하진 않을 거래요. 요거는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데만 가도 이게 뭐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능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이런 수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겠다 그런 게 아니면은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그냥 코사인, 탄젠트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요. 뭐 요런 거 이제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역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능을 치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이제 시험 볼 때 바로바로 꺼내서 써야 되지만, 요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게임 수학이잖아요. 뭐 게임 개발을 하는데 뭐 시간 뭐 100분 이렇게 해놓고서 시계 재가면서 뭐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필요하면 그냥 위키피디아 가면 다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단위원에서 이제 그냥 이런 삼각형 그렸다고 합시다. 단위원 이제 그리기 귀찮으니까 삼각형만 바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각도가 세타고, 여기 좌표가 x, y,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 이제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x, 여기 길이가 y고,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리고 이게 이거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나누면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요거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은 코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식들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덧셈 공식, 뭐 뺄셈 공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악 공식, 이거 백악 공식이라고 했나? 각도가 2배가 될 때 이렇게 나오고, 각도가 2배가 될 때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도 뭐 증명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여기 책에 안 해주는 거를 제가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미적분 할 때 요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이제 증명을 하는 과목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필요할 때 위키피디아 가서 찾아서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요것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법칙들이죠. 요거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에요. 여기 각도가 A, 여기 각도가 B, 여기 각도가 C고 이 A가 마주보는 편이 A, 얘가 소문자 A예요. 소문자 B, 소문자 C. 일 때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인 A 나누기 A는 사인 대문자 B, 그러니까 각도의 요 각도의 사인이죠. B는 사인 C분의 C라고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여기 코사인 법칙 막 제1 코사인 법칙, 2 코사인 법칙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외우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A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뭐 이런 게 있다네요. 뭐 굳이 다 적을 필요 없고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